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라이브로 김종배의 시선집중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문자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좀 참고를 하시고요. 저희 단골 애청자시죠. 현님이 저보고 이발했냐고 어제 했습니다. MBC 안에 군에 이발 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잘랐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사님 어둠이 가시지 않은 산골의 조용한 아침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러시군요. 제 꿈이 하루라도 빨리 귀촌하는 게 제 꿈인데 이미 이루셨군요. 네.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저 취미가 틈만 나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보는 거 있잖아요. 귀촌 시골 예정지.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이제 농가주택 뭐 이런 거 이제 찾아보고 이런 게 이제 취미입니다. 네. 알짜 정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네, 자 오늘 첫 뉴스 가보죠.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긴 논의 끝에 두 원내대표의 동의를 받았는데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 후보 추천위를 다시 한번 소집해 후보 추천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하시겠다고 말씀했고 저도 동의했다라고 밝혔고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지금 공수처법의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제 공수처 출범을 두고 강대강 대치로 치닫던 여야 갈등이 일단 진정세를 보이게 됐지만 불씨가 완전히 진화된 건 아닙니다. 민주당은 향후 후보 추천이 재논의와 무관하게 공수처법 개정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죠.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라면서 법사위를 예정대로 25일에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역시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투트랙이라고 표현할 수 회의 있죠. 한 번 더 하고 네. 법 개정 절차도 그대로 가져가겠다 이런 그러니까 거잖아요. 뭐 박병석 의장이 뭐 그래도 좀 부딪히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한 건데 재소집해서 또 결론이 날 수 있을지는 또 의문이긴 해요. 그렇지만 또 한 번 더 해가지고 그것도 하고. 근데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다고 하긴 하지만 이거 이 회의 끝날 때까지도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수습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조금 더 끌어지는 또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HB 위님이 명분 한번 진하게 만들고 있다고. 네, 정확하네요. 네. 민주당에서 만약에 투트랙으로 가지 않고 후보 추천위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국민의힘이 이번에 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추천 의원들이 결국 그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서 다시 무산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좀 질질 끌리게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공수처법 개정하겠다는 압력을 계속 행사를 해야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정말로 법이 개정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자신들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자신들이 조금 덜 껄끄러운 혹은 조금이라도 동의할 수 있는 사람 쪽으로 표를 모아서 그나마 좀 중립적인 인사로 추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도 어쨌든 민주당은 효과적인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일단은 보이지 않나요? 네. 뭐 일부 언론은 이미 뭐 일정표가 나왔던데요. 25일 법안소위에서 하고 30날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켜서 12월 2일, 3일, 9일 이렇게 이제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때 처리한다. 네. 뭐 이게 민주당 일정표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보도를 하고 있던데. 글쎄요. 그래도 시간이 또 끌어지면 또 어떤 또 결론이 날지.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도 연내 출범 어렵겠다고 우리 말씀을 주셨는데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특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공수처 연내 출범 못 시키면 본인도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재소집하고 뭐 한다면 시간이 계속 끌어지는 좀 모양새거든요. 9시 5분님이 공수처 국회의원 빼고 해라. 빼고 하면 쉽게 통과된다. 또 이런 식으로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그렇잖아요. 이 문제는 잠시 후 2부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과 인터뷰 또 예정돼 있고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 수석부 대표하고 인터뷰가 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이 두 분께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답변을 하는지 좀 귀 기울여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의원이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로 국회 예결위 일정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예결위 일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지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당시 전통주, 책자 등 2,6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선거구민 한 370여 명에게 제공을 했고 또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일반 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고 권유하는 듯한 메시지를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발송했다. 그래서 이 행위에 관여했는지 등을 두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23일은 전주지법 심리로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당시 변호인이 불출석 사유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국회 예결위 일정 때문에 못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날 국회 예결위 공식 일정은 예산안 등 조정소 위원회 하나였고요. 이 일정에 이상직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조정소의 참석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의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해명을 한 걸 보면요. 공식 일정뿐 아니라 같은 예결위 의원과 만나는 것도 일정이다. 위원들과 수시로 만남이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으나 좀 석연치 않은 해명이라 비판 여론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석연치 않은 해명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해명. 말이 안 말이 되죠. 안 되죠, 진짜. 재판은 뭐 해명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재판 뭐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고 이게 아니거든요. 예. 재판 출석 특히 피고인은 재판 출석이 의무입니다. 음. 그러니까 피고인이 와야지 재판이 열리는 게 또 기본적인 원칙인데 더더군다나 국회의원이잖아요. 또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근데 여기 거짓말을 한 거죠. 어쩌면 거짓말 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거짓말로 예.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국회 예결위에 참석도 하지 않은데 참석한 것처럼 변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재판부에서 되게 안 좋게 볼 것 같거든요. 예. 결국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면 유무죄, 두 번째 1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 부분인데 예. 본인이 이렇게 안 감으로써 재판부에서 안 좋은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만 손해다 이거잖아요. 저는 본인만 손해입니다. 거짓말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고 그랬거든요. 가야죠. 그 일정을 좀 변경해서라도 예. 재판 가야죠. 일반인이면 누가 이렇게 안 갑니까? 나 회사에 일 있는데 안 가겠습니다.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차라리 회사 일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회사 사람 보고 그 만남도 일정이기 때문에 네. 바빠요 이래버리면 재판장이 그러니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무슨 그 예결위 간사거나 이래가지고 네. 뭐 다른 당 간사하고 이제 물밑 조율을 하고 뭐 이럴 때도 있으니까 비록 공식 일정은 없더라도 그런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무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지금 아닙니다. 간사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예결위 위원들하고 만남 자체가 일정이면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공식 일정이라고? 본인이 뭐 헌법기관이니까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사실은 뭐 국민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더라도 예. 재판에 참석을 하죠. 뭐 불출석할 수는 있어요. 뭐 정말 부득이하다면 불출석할 수가 있는데 네. 국회의원이 없는 일정, 모르겠으면 다른 일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변호인 얘기하는 거는 없는 일정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특혜 아닌 특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혹시 그 이제 민주당 탈당하면서 이스타 문제 해결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네. 이스타 문제 해결하느라고 재판 출석 안 한 건 아니겠죠? 그건 더 문제죠. 이스타 한다고 이거 안 하는 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좀 뭔가 그거라도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판사는 그러게요. 27일 출석을 명령을 한 상황입니다. 원래 변호인 측은 12월에 출석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판사가 27일 지정해가지고 출석을 하라고 명령을 했으니 네. 이날도 과연 이미 이렇게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갈 겁니다, 보는 이제. 눈이 이제는 많아져가지고 가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또 안 나가진 아니, 그러니까 않겠죠. 보도를 보니까 이 재판장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기소를 됐는데,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하고 이제 그 재판 저거를 그러니까 따로 받도록 이렇게 네. 배려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국회의원에서 국회 일정이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전문용어로 뺀질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변론을 분리를 해주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재판 획일성을 위해서 같이 재판하는데 국회의원이라고 이제 그 편의를 봐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그렇게 이용을 하면 안 되겠죠. 행동도 저렴하고 해명도 저렴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의 없으시죠 두 분? 네,
네, 자 다음 저렴합니다.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성관계 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녹음기 등을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더 올라가게 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영상 촬영 시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녹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강 의원은 이 녹음된 음성 파일 등은 불법 영상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리벤지 포르노의 용도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제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뭐 SNS에서는 찬반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환영한다는 의견이 상당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뭐 무고에 악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아니 논란 포인트가 뭐예요? 논란이 빚어질 제 이유가 가장 뭐겠어요? 이제 부분은 뭐냐면 음성을 이제 녹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합의하에 있는 성관계를 했느냐, 아니면 폭력적인 강압적인 성관계냐 이 부분 때문에 네. 음성을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앞으로 이제 녹음 자체가 이제 처벌이 되니까 이 성관계 관련 특히 강간이나 무고 같은 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 네. 요게 좀 반대하는 입장에서 아니, 많이 근데 주장한 지금 논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네. 그 전해주신 바대로 동의 없이 녹음을 금지하는 법안. 그렇죠. 네.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할 때 이제 그 그렇죠. 몰래 제재를 녹음할 하겠다라는 때,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이게 왜 그러니까 논란이 되냐고. 사실상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젠더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보는 여론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여론의 일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허위 미투에 대한 공포 뭐 이런 것들이 조장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맥락에서 일부 이런 뭐 누리꾼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그 찬성과 반대라고 등치시켜 가지고 볼 수 있는 논란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혹시 이런 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동의하에 녹음을 했는데 네. 나중에 가서 동의 없이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장에서 무고를 할 가능성.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촬영이라고 한다면 뭐 각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이제 그 뭐 동의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확인이 가능하지만 음성 녹음은 그게 불가능하다. 이런 그렇죠. 판단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좀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전화 시에 통화 녹음하는 거를 처벌하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당사자인 예, 경우는 예. 그렇죠. 예. 만약에 녹음기를 켜놓고 그 제3자들이 대화하는데 녹음기를 켜놓고 간다 그러면 도청이 돼서 네. 처벌이 되는데 네. 대화 시에 녹음하는 거는 처벌하지 않는데 네. 이 성관계 시 이제 녹음하는 걸 또 처벌한다. 이건 영상은 왜 문제냐면 이게 유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또 법리상 또 그렇게 예, 연결이 그런 되는- 것 때문에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 악용될 여지도 있고 이게 퍼진다면 네. 여러 가지 나쁘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법리상으로 과연 대화 녹음도 처벌 안 하는데 이런 어떤 성관계 시 녹음을 또 처벌하는 게 맞느냐? 요건 논란 좀 될 것 같습니다. 연결이 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건 뭐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예.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부분은 대화하고 성관계 시 대화를 하는 거. 근데 성관계와 일상적인 대화는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이런 생각도 좀 어떻게 네,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두 가지 우려가 충돌한다고 봤을 때 이것을 그러니까 녹음을 허용을 함으로써 이 녹음한 게 자칫하여서 성범죄 이용될 수 있는 확률과 이것을 녹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칫 무고에 악용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같은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성관계에서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실제 악용되는 거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대표적인 말로 국산 야동은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되는 대부분의 소위 포르노라고 하는 영상들은 대부분 몰래 그 불법적으로 촬영된 범죄의 결과물들이 게 많다는 경우는 이렇게 음성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유포가 되고 악용되고 협박 용도로 사용되고 실질적으로 범죄와 연관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 법적인 구멍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대도적인 고민에 나온 걸로 보이고요. 또 근데 사실 이거를 동의하에 녹음하도록 되어 있는 동의해서 녹음을 하면 되는 건데 이 녹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해서 이 사람이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저는 전제 자체가 가정에 가정을 덧붙인 게 아닌가 싶고요. 좀 뭐랄까 그냥 일련의 여러
최근에 젠더와 관련된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 연결돼서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이제 판단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우리 애청자 하셔야 여러분들에게 되겠죠. 예. 좀 한번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하나의 어떤 그 이제 논란거리가 제기가 됐다. 요즘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뉴스 세계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